엄마가 안 일어나요. 새벽 3시 5살 아이의 비명이 낡은 건물 복도를 찢었습니다. 은옥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3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35살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이 얽혀버렸다는 것을. 세입자의 체납된 월세, 문틈에서 본 낯선 아이, 그리고 죽은 아들의 얼굴을 똑 닮은 그 눈빛. 68년을 혼자 살아온 여자에게 찾아온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무료로 나눌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함께 공유하신다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새벽 5시 반, 은옥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또 멈춰있네. 은옥은 중얼거리며 시계를 내려다봤지만 건전지를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언제나 이랬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세상, 혼자만의 고요함. 차를 우려 탁자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월세 장부였습니다. 이 건물에는 모두 6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2층 끝방에 살았고 나머지 5세대가 월세를 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며 확인했습니다. 2층 201호 납부 완료, 3층 301호 납부 완료, 3층 302호 납부 완료, 그리고 2층 203호 빈칸이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이설인. 은옥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안 떠오르거나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흐릿하거나.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탁 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익숙했습니다. 은옥은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유일한 소리였으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장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시장은 열렸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 쪽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은옥은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01호 앞을 지나고 202호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203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잠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노크를 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은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은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산책 삼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막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새 잠이 없어서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자 3개와 양파 2개를 더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옥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생선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부 가게에서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 4개를 골랐습니다. 시장을 나올 때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무거운 봉투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달아 있었습니다. 은옥은 아이 옆을 지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은옥은 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도 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누구 기다리니? 은옥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2층에 올라와 복도를 걷는데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은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뒤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은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3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203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옥은 자기 방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었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기침 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득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커다란 눈, 어딘가 낯익은 느낌.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죠. 나이 들면 모든 아이가 비슷해 보이니까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투에서 채소를 꺼내 씻었습니다. 두부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통 하나, 그리고 계란 몇 개뿐이었습니다. 은옥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늘 이랬습니다. 텅 빈 시간들, 오후 3시쯤 졸음이 왔습니다. 은옥은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5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밤 9시, 은옥은 월세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3호 칸을 바라봤습니다. 이설인, 2달 체납, 내일은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 낮고 긴 기침. 은옥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3호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밤새 은옥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은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오늘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야 했습니다. 월세를 받으러 가는 날이니까요. 서랍에서 내용 증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체국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게 은옥의 방식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보는 것.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은옥은 천천히 203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옥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쓰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소리, 아이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제 본 그 아이였습니다. 집주인이에요. 어른 계신가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구래? 집주인이래요. 문 열어.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은옥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치우는 소리, 서둘러 옷을 입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만 체인이 걸린 채로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 눈이 은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체인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넓게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세가 늦어져서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이설인 씨 맞으시죠? 은옥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달째예요. 사정이 있으신가요? 은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다리 뒤에 숨어서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조카예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리키며 잠깐 맡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옥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도 은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어제도 봤던 그 눈. 순간 무언가가 은옥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 눈빛, 눈썹의 각도, 입술 모양, 어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5살이에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은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5살, 2020년생. 아이가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왼손 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불안할 때 하는 버릇 같았습니다. 은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릇,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발로 바닥을 두드리는 그 버릇.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은옥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람이요. 조아람. 은옥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조아람. 그 성? 조씨. 부모님은요? 은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은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아이의 얼굴이, 이 아이의 버릇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월세는 이번 주까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길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가락 사이로 뭔가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기가 좀 오래 가서. 하지만 그 얼굴색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옥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용 증명, 법적 절차의 시작, 이번 주까지요.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절차 밟아야 해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옥은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의심, 아니 의심보다 더 강한 것, 예감.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 5살쯤 되어 보이는 큰 눈, 도톰한 입술, 살짝 올라간 눈썹. 은옥은 그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니, 거울이 아니라 기억 앞에 방금 본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태호야. 은옥은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은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착각이야. 그냥 닮은 거야. 하지만 그 버릇. 손가락을 물고 발로 바닥을 두드리던 그 버릇. 태호가 어렸을 때 하던 바로 그 버릇. 은옥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을 영원히 멈춰둔 그 미소. 은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 은옥의 심장만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은옥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젠 너무 늙어서 혼자인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큰 눈, 그 버릇. 새벽 2시 은옥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라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옥은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태호라고 적힌 폴더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수백 개의 사진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은옥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태호가 어렸을 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좀 봐봐. 화면 너머로 젊은 은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왼손 검지, 그리고 오른발로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또 그러네. 그 버릇 고쳐야 하는데. 영상 속 은옥의 목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빼고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바닥을 두드리는 태호의 모습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똑같아.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본 그 아이와 똑같은 버릇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밥을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딴 생각하네. 영상 속 은옥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 반찬 맛있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인 채로 은옥은 영상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문틈에서 본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은옥을 올려다볼 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였었습니다. 우연일까? 은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얼굴, 버릇, 표정,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옥은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7월로 넘겼습니다. 태호가 2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났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은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시 만났다. 이번엔 말을 걸었다. 이름은 설인이라고 했다. 은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인, 이설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설인과 커피를 마셨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이야기했다. 편했다. 또 다음 장. 설인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설인은 들어주기만 했다. 그게 좋았다. 은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호는 은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2017년 8월, 9월, 10월. 설인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설인이 임신했다고 했다. 은옥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설인이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된다고. 다음 장. 엄마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엄마는 화를 내실 것이다. 은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태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옥도 몰랐습니다. 2018년 1월, 태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은옥은 그때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멀리서 서 있던 여자, 배가 불러있던 여자, 당신 누구세요? 은옥이 물었을 때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은옥은 그게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친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여자가 설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호가 아버지가 될 뻔했다는 사실, 은옥이 할머니가 될 뻔했다는 사실, 그 모든 가능성이 사고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엄했구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은옥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은옥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203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깨우면 안 되었습니다. 은옥은 그냥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의 기침이었습니다. 은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멈추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다시 자. 설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은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람이 정말 태호의 아들이냐고.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녹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옥은 문 앞에서 대화를 녹음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예요. 잠깐 맡아 키우고 있어요. 은옥은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조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하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맑은 목소리, 태호의 목소리와 닮았습니다. 은옥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해야 해.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옥은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줄에 병원 기록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린이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사진관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태호가 2017년에 찍은 사진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줄에 쓰려다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이었지만 핸드폰은 정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각. 아침 8시 은옥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했지만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203호 앞을 지나갈 이유가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1층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한 칸씩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201호 앞을 지나 202호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2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만화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은옥은 걸레질을 하며 조금씩 문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문틈 아래를 봤습니다. 어제처럼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은옥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하람이 은옥을 보고 말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청소하세요? 응, 그래. 은옥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람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옥은 하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03호 문을 봤습니다.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아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실 일부가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테이블 위에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하람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문이 열려 있길래. 은옥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람은 은옥 옆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문 닫으래요. 낯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대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 은옥이 말했습니다. 하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니? 은옥이 물었습니다. 하람은 잠시 은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기예요. 많이 아프시니? 좀요. 기침을 많이 해요. 하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엔 가셨어? 네. 근데 자꾸 기침해요. 하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왼손 검지, 불안한 듯 오른발로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버릇, 또 그 버릇. 할머니, 하람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 네. 우리한테 화 안 내고 기다려주신대요. 하람이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은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 봐.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은옥이 겨우 말했습니다.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착한 사람. 서리는 은옥을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걸레질을 마저 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람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오쯤 청소를 끝냈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양동이를 내려놓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서린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계단 몇 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옥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설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설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계단을 올라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은옥이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설인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은옥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설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길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피, 은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설인은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입술이 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제대로 다니셨어요? 네, 다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옥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설인의 팔을 잡았던 손,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침, 피, 호흡 곤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 결핵, 폐암, 여러 질병이 나왔습니다. 은옥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저녁 때 은옥은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척했습니다. 1층 수거함 옆에 새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휴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피가 묻은 휴지들. 은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봉투 안쪽에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은옥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호흡 기내과 의원. 은옥은 핸드폰으로 약봉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계속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의 기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기침 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하람의 작은 목소리. 엄마,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옥은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새벽에 깨우면 안 됐습니다.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단정해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어둔 약봉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호흡 기내과 의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240번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30분쯤 걸려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이설인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설인 환자분 계시네요. 보호자 등록은 되어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처음 와서요. 환자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간호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 환자 어머니인데요. 은옥이 거짓말을 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요. 딸이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서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쪽 진료실 문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분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세요. 의료법상 문제가 있대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진료 예약은 언제인가요? 제가 같이 오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약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은옥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기침을 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은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죄송한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은옥은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설인이라는 환자 아시죠? 누구신데요?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호자예요. 딸 상태가 궁금해서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은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요. 그냥 대략적으로라도요. 많이 아픈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요. 간질성 폐질환이면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약봉지에서 봤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은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기침이 심해지죠. 치료는 되나요?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은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건 환자마다 다릅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사합니다. 은옥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아팠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냈던 것입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0만 원쯤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될까요? 서리는 남이었습니다. 하람도 남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태호의 아들인지.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월세 밀린 거 아시죠?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낼게요. 그 말 벌써 몇 번째예요. 집주인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은옥은 계단을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은옥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아, 집주인 어르신이세요? 그래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했죠? 제가 집주인인데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게 곧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뭐요? 거짓말로 세입자 협박한 거예요? 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 오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옥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서린을 돌아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월세를 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옥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연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호야,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단정해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어둔 약봉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호 기내과의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240번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30분쯤 걸려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이설인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설인 환자분 계시네요. 보호자 등록은 되어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처음 와서요. 환자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간호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 환자 어머니인데요. 은옥이 거짓말을 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요. 딸이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서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쪽 진료실 문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분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세요. 의료법상 문제가 있대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진료 예약은 언제인가요? 제가 같이 오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약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은옥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기침을 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은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죄송한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은옥은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설인이라는 환자 아시죠? 누구신데요?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호자예요. 딸 상태가 궁금해서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은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요. 그냥 대략적으로라도요. 많이 아픈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요. 간질성 폐질환이면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약봉지에서 봤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은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기침이 심해지죠. 치료는 되나요?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은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건 환자마다 다릅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사합니다. 은옥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아팠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냈던 것입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0만 원쯤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될까요? 서리는 남이었습니다. 하람도 남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태호의 아들인지.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월세 밀린 거 아시죠?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낼게요. 그 말 벌써 몇 번째예요. 집주인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은옥은 계단을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은옥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아, 집주인 어르신이세요? 그래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했죠? 제가 집주인인데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게 곧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뭐요? 거짓말로 세입자 협박한 거예요? 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 오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옥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서린을 돌아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월세를 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옥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연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호야,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통장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하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안 일어나요.
은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서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람이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은옥이 달려갔습니다. 서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있었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119 불러야 해. 은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옥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출동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람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선생님이 오실 거야. 하람은 계속 울었습니다. 은옥의 옷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은옥은 하람을 안은 채 서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은옥이 안내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호흡이 약합니다. 바로 이송해야겠어요. 들것을 펼쳤습니다. 서린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 동승하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람이 물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래, 같이 가자. 은옥은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급대원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급차에 탔습니다. 서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옥과 하람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하람은 은옥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5분쯤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서린을 침대째 내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은옥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하람도 따라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옥은 아는 것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몰랐습니다. 비워뒀습니다. 보호자 관계는요? 할머니예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으니까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데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람은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안았습니다. 배고프니? 하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하람은 은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게 떨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이서린 환자 보호자분? 은옥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를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하람도 따라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은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시켰지만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산소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히는 며칠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은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주일에 200만 원, 한 달이면 8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선 환자분은 입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오후 3시부터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은옥은 벽에 기댔습니다. 하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대. 언제 볼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어. 은옥은 하람의 손을 잡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겠어요. 은옥은 하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큰 눈, 태호의 눈, 괜찮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옥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아이와 이 여자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오후 3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데리고 입원실로 갔습니다. 4인칭 803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설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람이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설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옥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옥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너무 패를 됐어요. 결정했어요. 은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삶, 멈춘 시계처럼 정지된 삶. 그 삶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은옥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젯밤 하람은 은옥의 집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잔 밤이었습니다.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설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하람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설인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 응, 할머니 집에서 잤어. 할머니가 밥도 해줬어. 설인이 은옥을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폐만 끼쳐서. 아니에요. 하람이 착해서 괜찮았어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회진 오시면 상담 좀 하려고요. 상담요? 치료 계획이랑 비용이랑요. 복지 지원도 알아봐야 하고요. 설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은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태호 이야기를. 하람이 태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요. 도와주고 싶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의사가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원하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 받으셔야 하고요. 비용은요? 입원비는 일주일에 약 200만 원입니다. 외래 진료는 한 번에 10만 원 정도요. 약값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은옥은 계산했습니다. 입원비 200만 원, 한 달 약값 30만 원, 외래 진료비 10만 원, 한 달에 최소 240만 원.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층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다녀올게요. 하람아, 엄마 옆에 있어. 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원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상담받으려고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세요? 할머니예요. 복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환자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긴 한데 위기 상황이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분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진단서가 필요해요.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고요.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복지사가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은옥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린이 하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신분증이랑 통장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서랍에. 제가 가져올게요. 집 열쇠 있어요? 서린이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요. 서린은 베개 밑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은옥에게 건넸습니다. 서랍 위에서 두 번째요. 거기 봉투 안에 있어요. 알겠어요. 은옥은 열쇠를 받아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비운 집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소파, 낡은 텔레비전, 쌓인 약봉지들,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봤습니다. 이서린, 1990년 3월 15일생, 35살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만 원, 마지막 입금은 2달 전이었습니다. 파트타임 급여였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 다른 것이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꺼내서 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태호였습니다. 여자는 서린이었습니다.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태호와 나, 은옥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서린은 태호를 알았습니다.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하람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옥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하람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집, 나무, 사람, 한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하람,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하람은 은옥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 안내였습니다. 은옥은 집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은옥을 보고 웃었습니다. 뭐 그려? 엄마요. 빨리 나으라고 그려주는 거예요. 은옥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면 좋겠어요. 은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러면 좋겠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람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의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했습니다. 서린에게 하람이 정말 태호의 아들이냐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린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람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이 크레파스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하람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응, 아주 예쁘다. 은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린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옥과 하람은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하람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서린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옥은 하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야지. 오늘 엄마 퇴원하는 날이야. 하람이 눈을 떴습니다. 웃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하람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아침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병원 가서 먹을래요. 은옥은 웃었습니다. 서린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빵이라도 사가자. 편의점에 들러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서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람이 달려갔습니다. 서린이 하람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요. 할머니 집은 재밌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서린이 은옥을 봤습니다. 고마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퇴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납처에서 입원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은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린 대신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층 수납처로 가시면 돼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은옥은 서린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다녀올게요. 여기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서린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은옥이 재빨리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요. 셋이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납처에 줄이 길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습니다. 이서린 환자분, 은옥이 창구로 갔습니다. 입원비 정산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일주일 입원비에 검사비, 약값 포함해서 총 215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셨죠? 그거 승인되면 1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115만 원만 내시면 돼요. 지원금은 언제 나와요? 2주일 정도 걸려요. 우선 전액 내시고 나중에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은옥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지원금 나오면 받을게요. 하지만 됐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죠. 결제가 끝났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린이 걷기에는 아직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옥은 서린을 203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푹 쉬세요. 약 잊지 말고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린과 하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람과 함께 지내다가 혼자가 되니 허전했습니다. 저녁 때 은옥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린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릇 3개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2개는 서린과 하람 것.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하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람이 웃으며 은옥을 봤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아니야. 이거 갖다 드리려고. 저녁 드세요. 미역국을 건넸습니다. 하람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 많이 드시라고 해. 네. 하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옥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같이 먹어요. 은옥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직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람이 정말 태호의 아들이냐는 질문. 그럴게요. 은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하람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설인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설인 씨, 은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물어볼 게 있어요. 설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은옥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설인의 집에서 가져온 그 사진. 이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서랍에서 봤어요. 신분증 가져올 때 설인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제 아들이에요. 태호. 은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하람이가. 은옥은 하람을 봤습니다. 하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람이가 태호를 너무 닮았어요.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하람이가. 은옥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람이가 태호 아들이에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말씀드리려고. 근데 할머니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이셔서 말을 못했어요. 은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가. 알았어요? 네.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기뻐했어요. 같이 키우자고 했어요. 근데 설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람이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설인이 하람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하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람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람아. 네.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하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아들이 하람이 아빠였어. 하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옥을 빤히 봤습니다. 정말요? 응. 하람이 은옥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은옥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은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설인도 울었습니다. 하람도 울었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람이 손주라는 사실, 태호의 아들이라는 사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람이 정말 태호의 아들인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쯤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람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알아봤어요.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대요. 병원에서 할 수 있고요. 하실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야 할까요? 유전자 검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은옥은 방 안쪽을 봤습니다. 하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태호와 똑같았습니다. 굳이 검사를 해야 할까 싶어요. 이미 알잖아요. 보면 알아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람이는 태호 아들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아요. 믿어요. 은옥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는 안 할게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출생신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설인은 일어나 서랍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출생신고서를 꺼내 은옥에게 건넸습니다. 은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녀 성명 조아람, 생년월일 2020년 6월 3일, 모 이설인, 부공란, 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태호 이름을 안 넣었어요? 신고할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혼자 신고하면 불안에 쓸 수 없대요. 법적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정정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긴 했는데 복잡하대요. 은옥은 출생신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공란, 빈칸, 하람에게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구청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괜찮아요. 해야죠. 하람이가 제 손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 하람은 손주였습니다. 오후에 은옥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 씨를 찾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생신고 정정 상담받으려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불안이 비어 있는데 추가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복잡해요. 일단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것, 설인이 혼자 신고한 것. 아, 그러면 인지청구를 해야 해요. 인지청구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법원에 가셔야 해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돌아가신 분의 재적 등본, 자녀의 기본 증명서, 그리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요. 친자관계 증명이요? 네. DNA 검사 결과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요. 사진, 편지, 증언 같은 거요.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법원 절차라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법원, 증거, 시간,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람을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하람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은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뭐 해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알았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나서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샀습니다. 하람이 좋아할 것 같은 과일도 샀습니다. 저녁 6시, 은옥은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은옥을 안았습니다. 은옥도 하람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뭐 사오셨어요? 맛있는 거, 같이 요리하자. 부엌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인이 채소를 씻었습니다. 은옥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하람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람아, 포크 놓아줄래? 네. 하람이 열심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하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주변에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옥이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네. 근데 할머니, 응? 이제 맨날 같이 살아요? 은옥은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도 은옥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각자 살아야지. 엄마 아프시니까 조용히 쉬셔야 해. 알았어요. 하람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옥과 설인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할머니,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은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대요. 약으로 버티는 건데 언젠가.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람이를 부탁드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제 몸이니까. 설인이 은옥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람이 혼자 남겨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제 할머니 계시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은옥은 설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설인이 은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거실에서 하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화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같이 이겨내요. 셋이 함께, 은옥이 말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원, 증거, 몇 달.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이 시간.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인의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은옥은 복도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옥은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문틈에 끼워 놓은 것이었습니다. 명도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예정, 3개월 내 퇴거 요망.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집 문 앞에도 같은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203호 문 앞에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인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은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은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관리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명도 안내문이 왔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서류예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3개월 안에 꼭 나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상금 받으시고 이주하셔야 해요. 세입자도 보상금을 받나요?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이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요. 300만 원 정도요.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만 원. 전세금을 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후에 낯선 남자들이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옥은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남자들이 건물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측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 브로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뵈었죠? 무슨 일이세요? 은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 좀 해드리려고요. 필요 없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명함을 문틈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은옥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203호 문 앞에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나가시면 이주비 300에 추가로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은옥이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아, 집주인 어르신. 저희가 건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괴롭히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이 은옥을 봤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정말 나가야 하나요? 아직 3개월 있어요. 천천히 알아보면 돼요. 하지만 은옥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노트북을 켜고 재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전세자금 대출,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자격, 대기시간,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하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은옥은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203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람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안 일어나요. 은옥은 설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119 불러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환자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람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하실 거야. 하람은 떨고 있었습니다. 은옥의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설이는 눈을 떴습니다. 하람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설인이 은옥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또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은옥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은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은옥은 벽에 기댔습니다. 하람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은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람을 안았습니다. 새벽 5시 설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을 자기 방 침대에 재웠습니다. 하람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였습니다. 은옥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명도, 설인의 병,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옥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00만 원,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입원비, 약가, 치료비, 그리고 이사 비용.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추가 검사 필요, 비용 300만 원 예상. 은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옥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도, 하람도 지켜야 했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람을 깨웠습니다. 아침을 먹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매일 하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설인을 만났습니다. 10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의사가 은옥을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인공호흡기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는 안 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얼마나 남았나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입원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번 주만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비싸서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한도가 있어서 앞으로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은옥은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주 병원비를 내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은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하람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조금 이따 보러 가자. 언제 나와요? 은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람을 안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엄마, 하람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하람을 봤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하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은옥을 봤습니다. 할머니, 네, 하람이,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은옥은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야 해. 싫어. 엄마랑 더 있을래. 내일 다시 오자. 싫어. 하람이 소리쳤습니다. 서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안아들었습니다. 하람이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엄마.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하람은 계속 울었습니다. 은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람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은옥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은옥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재개발 안내문, 통장,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은옥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남편이 준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은옥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하람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3층에 사는 201호 할머니였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주인이 반지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6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에 들렀습니다. 연금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건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이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가격이 애매해요.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석 달, 너무 오래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2억 5천 정도?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중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납처에 갔습니다. 이번 주 병원비를 냈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하람은 여전히 이웃집에 있었습니다. 은옥 혼자 면회를 갔습니다. 서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은옥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린 씨, 작게 불렀습니다. 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람이,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한테 짐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은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은옥은 서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서린의 손을 놓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서린의 건강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하람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끝까지. 월요일 새벽 3시 은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은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하람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3층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하람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러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20분 걸렸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서린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호흡이 멈췄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은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제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은옥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하람이 잘 키울게요. 서린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서린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은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은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8시 하람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응, 일어났구나. 엄마 보러 가요. 은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람아, 네,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하람이 은옥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이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하늘 날아갔어. 하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옥의 품에 안긴 채 있었습니다. 언제 와요? 안 와. 왜요? 하늘나라는 못 돌아와. 하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은옥은 하람을 꽉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은옥이 모든 비용을 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왔습니다. 하람과 은옥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람은 3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밥 먹어야지. 은옥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엄마가 보면 슬퍼하실 거야. 엄마 볼 수 있어요? 응. 하늘에서 보고 계셔. 하람이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은옥과 하람이 함께 갔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요? 하람이 물었습니다. 응, 작아요. 그래. 은옥은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작은 칸이었습니다. 서린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안녕. 하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옥도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 가요? 집에 가자. 우리 집이요? 응. 할머니 집. 할머니 집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응. 하람이 은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3호에 들렀습니다. 서린의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서린이 없는 집. 은옥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그릇, 이불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람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린 그림들. 할머니,
하람이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하람, 할머니. 그래, 가져가자.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35년의 삶이 박스 5개였습니다. 은옥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안방에 하람 침대를 놓았습니다. 박스를 풀었습니다. 하람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하람이 방이야. 하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람은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 보고 싶어요.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빨리 가면 안 돼요? 안 돼. 하람이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해. 왜요? 엄마가 원하시니까. 하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옥도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람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어줘요. 그럴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이 잠들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태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알았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것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람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옥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하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람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은옥은 매일 하람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람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은옥은 구청에 갔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출생신고 정정하려고요. 불안에 이름 추가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습니다. 아버지분이 돌아가셨군요. 네, 출생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직원이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법원에 가셔서 인지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요? 돌아가신 분의 재적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요. 친자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하지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려워요. 대신 사진, 일기, 증언 같은 간접 증거로도 가능합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일기, 사진, 서린과 찍은 사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법원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건물 매물 나갔나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2억 제시하셨어요. 2억이요? 네, 좀 낮죠. 더 기다리실래요? 은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억, 금매 가격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확실하세요? 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달려왔습니다. 은옥을 안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보여줘. 하람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창문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새 집이요. 할머니랑 저랑 살 집이요. 은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쁘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구나. 응, 엄마도 같이요. 하람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림 위쪽에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은옥은 하람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람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진짜 이사 가요? 응, 곧 이사 갈 거야.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같이 정하자. 바다 보이는 곳 어때요? 은옥은 하람을 봤습니다. 바다? 응, 엄마가 바다 좋아했어요.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가자. 진짜요? 응, 하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금요일, 은옥은 법원에 갔습니다. 하람을 유치원에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를 찾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인지청구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출하면 되나요? 네. 접수하시면 심리 날짜 잡아드립니다. 은옥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 조태호 사망, 신청인 조아람, 법정대리인 이은옥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증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태호의 일기사본, 서린과 태호의 사진, 서린의 진술서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에 심리 날짜 잡아드릴게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법적으로 하람을 태호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건물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옥은 그 돈으로 병원비를 정리했습니다. 밀린 카드값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하람과 함께 살 집, 여러 집을 봤습니다. 대부분 비쌌습니다. 은옥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목포에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옥이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은옥은 하람을 데리고 목포로 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빌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섬들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와, 바다다. 하람이 소리쳤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집이었습니다.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 보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탁 트인 바다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하람이 뛰어왔습니다.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살래요? 은옥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살자.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입주하실 건가요? 한 달 안에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목포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하람은 잠들었습니다. 은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잤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옥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자, 우리.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한 달 후 법원 심리날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람도 깔끔한 옷을 입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심리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청인 조아람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네, 할머니입니다. 앉으세요. 은옥과 하람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조태호 씨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죠? 네. 증거 자료를 보니 일기와 사진이 있네요. DNA 검사는 안 하셨나요? 이미 돌아가셔서 불가능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진술서도 있군요. 하지만 어머니도 돌아가셨네요. 네,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판사가 하람을 봤습니다. 하람아, 아빠 본 적 있니? 하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렇구나. 사진은 봤니? 네, 엄마가 보여줬어요. 할머니도 보여줬어요. 판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호와 설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닮았네요. 눈이랑 입이.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2주일 후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람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 생기는 거예요? 응, 법으로 인정받는 거야.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응, 이미 진짜 아빠야. 이제 종이에도 쓰이는 거지. 하람이 웃었습니다. 2주일 후 법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지청구 인용. 태호가 법적으로 하람의 아버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은옥은 즉시 구청으로 갔습니다. 출생신고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부 조태호. 은옥은 증명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하람은 이제 법적으로도 태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주에 건물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옥은 그 돈으로 목포집 전세금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옥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은옥은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멈춘 시간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람과 함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안녕, 우리 집. 하람이 말했습니다. 응,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목포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 응? 새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글쎄, 뭐 하고 싶어? 바다 보러 가요. 매일. 그래, 매일 가자. 3시간 후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이삿짐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하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있는 곳에 왔어요. 은옥은 하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저녁 때 짐을 대충 풀었습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 좋아요. 할머니도 좋아.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을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하람을 재웠습니다.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새 집이라서. 은옥이 하람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계속 같이 있어줘요. 그럴게. 하람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씩 잠들었습니다. 은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하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왔습니다.
해 뜨는 거 봐요. 그러네. 예쁘다. 매일 볼 수 있어요? 응, 매일. 둘이 나란히 서서 해를 봤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람은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은옥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했습니다. 하람의 양육수당도 신청했습니다. 복지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되었습니다. 매달 15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은 점점 정착해 갔습니다. 동네 슈퍼를 찾았습니다. 병원도 알아뒀습니다. 하람 유치원 엄마들과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세요? 네, 부모가 없어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옥과 하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하람이 파도를 피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조개 있어요. 그래, 주워볼까? 둘이 함께 조개를 주웠습니다. 주머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개를 씻었습니다. 저녁으로 조개구이를 했습니다. 맛있어요. 하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주운 거라 더 맛있지. 응. 저녁을 먹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 중에 엄마도 있어요? 그럼 어딘가에 계실 거야. 아빠도요? 응, 아빠도. 둘이 같이 있을까요? 그럴 거야. 우릴 보면서 하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요. 은옥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호야, 서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옥은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은옥은 하람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은옥과 하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사진도 걸었습니다. 태호의 사진, 서린의 사진,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은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살자, 우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이막 사연극장이었습니다.